국조를 세운 탁발선비 이야기입니다. 556국 시대가 중원에는 556국, 남방에는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랬죠. 그 나라들을 뒤이어서 북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중원을 차지했던 사람들, 북이가 서위가 되고 동이가 북제가 되고 서위가 북조로 변하는 요 과정에 있었던 요 나라들을 북조라고 부르고요. 남조는 실제로 나라는 큰 변함이 없지만 지배층 가문이 변해가는 송제양진의 남조 시대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때 556국을 정비하고 들어섰던 북이라는 나라가 요때 등장을 합니다. 북이라는 나라는 누가 세웠냐면 선비 탁발씨라는 사람들이 세웁니다. 흑룡강성의 알선동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이 사람들은 투르크계 선비족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386년에 도무제가 대동에서 대라관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유연 카간 사륜을 물리쳤고요. 탁발사란 사람은 하남의 전 지역을 흡수하고 탁발도는 고비를 넘어서 유연을 습격함으로써 이 지역의 패권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탁발 선비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동을 하게 됐냐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의 흑룡강성 알선동이라는 동굴에서 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일파가 후륜호 부근으로 이주를 합니다. 아마 수렵을 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수렵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여기 살다가 다시 남천을 하게 됩니다. 무천진으로 오게 되고 대국, 평성 이쪽으로 와서 세력을 한번 다지게 되고요. 평성에 있다가 나중에 낙양으로 천도를 함으로써 중원의 제국이 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일부가 수우당을 건설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탁발 선비가 맨 먼저 출발했던 그곳을 알선동이라고 하는데요. 흑룡강성에 있는 그곳이죠. 커다란 동굴입니다. 이 동굴에서 출발했다 라고 알려지는데 나중에 북위의 태무제는 자기 조상들이 이 알선동에서 출발했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알선동에 찾아가 가지고 이런 비문을 새기게 돼요. 자기 조상들이 여기 알선동에 나왔다. 그래서 태무제가 그런 비문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발견됨으로써 이 탁발 선비들이 이 알선동에 출발해서 대동을 거쳐서 낙양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일련의 과정을 알게 된 거죠. 대동지방에 자리 잡게 된 탁발 선비들은 탁발규가 위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화북지방을 통일을 하죠. 그리고 493년이 되면 효분제가 대동지방에서 낙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534년이 되면 동유와 서유로 분리되고 나중에 북제와 북주로 변경이 되는데 대동지방에서 낙양으로 천도를 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를 보면 이 대동지방에 있다는 얘기는 흉노족이 살던 유목제국의 땅이잖아요. 여전히 유목이잖아요. 근데 낙양으로 옮겼다. 이거는 중원의 제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인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옷 같은 것도 바꿔요. 원래 유목민의 복장에서 중원 제국의 복장으로 바꿉니다. 효문제가 낙양을 천도하고 여러 가지 습속 같은 걸 바꾸니까 내부는 극심한 반발이 올 수밖에 없겠죠. 특히 귀족들이 왜 우리가 우리의 고유의 민족의 습성을 버리고 중원의 땅 파먹는 사람들의 문화를 가져와야 되느냐라고 반발을 했지만 이 효문제는 오히려 그게 더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대동에 자리 잡고 있으면 영원히 유목제국의 습성을 버리지 못할 텐데 낙양으로 천도하고 중화제국의 습속을 흡수를 함으로써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받아들여요. 이런 종교를 받아들이면 이 불교라는 게 굉장히 체계화된 종교잖아요. 이 체계화된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통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거죠. 물론 불교의 힘을 빌어서 행운을 얻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불교라고 하는 잘 완성된 종교를 흡수함으로써 국가 제도를 완비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시성 대동시에도 운강석부를 만들게 되고요. 이거는 전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서 만든 불교 사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낙양시에 가면 용문석굴이 있어. 이것도 다 국가에서 지원해서 흥성하게 함으로써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황제들의 의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기시대의 유명한 화목란이라고 하는 여인 이야기예요. 뮬란이라고 영화로도 여러 번 제작됐던 아주 독특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부기시대 얘기라는 거예요. 여인이 어느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늙고 그래서 아버지 대신에
전쟁에 참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로 변장을 해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상도 받고 했다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죠. 여자가 군대 가서 대단한 활약을 하고 돌아왔다라고 해서 중국에서도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칭송을 많이 하는 그런 건데, 실제로 보면 유목민 여인이었다. 부귀시대의 이야기다. 언뜻 들어보면 농민의 딸 같지만 시장에 가서 말을 사고 이렇게 군대를 가거든요. 근데 말을 샀다는 얘기는 말을 탈 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농민의 딸이 말을 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낙양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저 북쪽 대동지방이나 아니면 오르도스나 이런 초원지방에 살던 유목민의 딸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중국에서는 이걸 이 농민의 딸인 것처럼 포장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실제로 잘 들여다보면 부귀시대의 유목민의 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탁발 씨가 세운 부귀는 대략 150년 정도 유지를 하다가 이제 집안이 갈려요. 그래서 서위와 동위로 나뉘고 서위가 북조가 되고 동위가 북제가 되고 이렇게 지배층의 가문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북조를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남조와 이렇게 경쟁을 하다가 북조에서 수나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북조가 없어지고 수당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런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엄밀하게 보면 탁발 선비라고 하는 부족 집단에서 지배층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인 국가로 구분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역사서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역사에서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